110페이지 위턱뼈의 몸통 바디움 맥실라 들어갑니다. 위턱뼈의 몸통은 피라미드 모양이며 위턱뼈의 중심이 되는 큰 부분으로 그 속에는 위턱골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있고 4개의 면이 있다. 앞쪽에서 바로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죠. 먼저 페이셜 서피스를 봅니다. 위턱뼈 몸통의 앞면으로 얼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인데 아래에 구조물이 있다. 먼저 눈확 아래 모서리 인프라 오비탈 마진이 되겠는데요. 인프라 오비탈 마진은 여기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되겠고, 안와의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안와의 얼굴면의 위 모서리, 이때 얼굴면이라고 하는 것은 맥실라의 얼굴면이죠. 맥실라의 얼굴면의 윗 모서리이며 수피리어 마진이며 눈화의 아랫부분의 가장자리로서 생체에서 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심지어 이렇게 좀 어떤 특정 심한 미디어에서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맥주병을 따기도 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안와의 모서리에 이제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살이 많이 빠지신 셀럽들의 얼굴이나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이제 온폭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으로 보이는 셀럽들도 가끔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눈악 아래 모서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눈악 아래 구멍,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인프라오비탈 포레이먼으로서 여기는 당연히 인프라오비탈 너브 아테리 앤드 베인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이것은 이제 안쪽에 있는 인프라오비탈 커넬, 인프라오비탈 그루브랑 연결이 사실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시브 파사, 인사이시브 파사는 앞니의 오목으로서 인사이저의 뿌리 가까이 있는 함뇨인데요. 이게 좀 도드라지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이 위에 있는 여기 이제 이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이저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1번하고 2번이 인사이저가 될 테니까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는 치아 뿌리 가까이 있는 함뇨로서 위 입술 앞니근이라고 하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사이시브스 레비 U에 umlaut가 붙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집필하신 저자 교수님께서 필기체 비슷하게 드렸더니 출판사에서 잘못 알아서 이것을 umlaut로 표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II가 2개입니다. 레비 수페리오리스 머슬, 이름이 좀 긴데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상순 절치근의 오리진이 됩니다. 일단 이것이 이제 페이셜 머슬이기 때문에 본 서피스에서 오리진이 있고, 인설션은 피부에 들어가게 되는 페이셜 머슬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머슬이죠. 그 다음 캐나인 에미넌스, 절치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견치 부분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견치는 치의학에서 특히 이제 보철학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덴탈 아치를 이렇게 봤을 때 견치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전치나 절치의 개념에서 뒤쪽에 있는 구치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곳이잖아요. 구치의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두 부분에 있는 캐나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캐나인 자체의 뜻이 개의 이런 뜻으로서 도드라지게 큰 뾰족한 치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 말고도 굉장히 우리 인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교합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캐나인 가이던스라든가 그룹 펑션 등 이런 것에서 이제 구치와 전치를 이렇게 교합 시에 저작 시에 다 한꺼번에 닿지 않고 이계를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치아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측절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제1소구치보다 매우 강대하고 깊게 박혀 있다 보니
그리고 요 바깥에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밖에 약간 도드라지게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위를 조금 다른 색깔로 칠해 봤을 때 요 부위가 요 부위가 이렇게 도드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송곳니 오목, 캐나인은 에미넨스도 있고 파사도 있는데요. 송곳니 오목은 얼굴면에서 가장 얇은 부위로 임상에서 치과 마취에서 이용되기도 하며, 얇다라는 것은 치과 마취에 이용되기가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자입됐을 때 뼈가 이제 그 비교적 얇게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요 부분은 굉장히 얇고, 그림에서도 봐서 약간 이렇게 어둡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마취액이 자입될 수 있도록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코팅을 보니 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첫째 자금니 폴스트 프리몰라의 치아 뿌리 끝 루트 에이펙스 쪽 바로 위쪽에 있는 함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루트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그 루트의 그러니까 치근 상징이라고 해서 그 근원심, 그러니까 미지얼인지 디스탈인지 구분할 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견치가 루트가 이제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죠.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그 플레인을 정확하게 봤을 때는 제일 소구치 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루트의 방향으로 보면은 견치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붙는 머슬 역시 중요한데, 캐나인 에미넌스 붙는 머슬, 레베이터 앵귤리 머슬인데,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라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풀명칭으로. 입꼬리 올림근이 일어난다. 오리진이죠, 역시. 그 다음 피리폼 어퍼처. 피리폼 어퍼처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전체가 피리폼 어퍼처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코페임은 구부러진 가장자리로서 나취 부분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쪽 부분 여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 앞코가시 엔테리어 네이저 스파인, 조금 복잡하니까 지워서 보시면 엔테리어 네이저 스파인은 여기 있는 요 뾰족한 부분, 이게 엔테리어 네이저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앞 위쪽 전상방으로 뾰족한 돌기를 내서 반대쪽과 만나서 형성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위턱뼈의 관자рем은 인프라템포럴 서피스 또는 뒷면이 되겠는데요. 인프라템포럴 서피스 약간 지워보죠. 아래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광대아래 능선, 인프라자이고마틱 크레스트. 인프라자이고마틱 크레스트는 첫째 어금니 폴스트 몰라의 위쪽으로 향하는 용선으로서 위턱뼈의 몸통의 얼굴면과 관자 아래면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바로 여기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 뒤쪽은 그 뒷면, 이 앞쪽은 앞면이 되고 있고, 뒤쪽은 이제 인프라템포럴 서피스가 되는 것이죠. 저기가 이제 두툼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때때로 뼈를 채취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뼈를 채취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뼈를 채취한다는 건 도너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나오는 맥실라리 튜버리스티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써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터럴 윈도우 오프닝을 열게 되는데, 이 부위가 이렇게 인프라자이고마틱 크레스트가 좀 강대하거나 많이 내려와 있는 사람의 경우, 이 부분에서 그 뼈가 두터워서 그 안쪽에 이제 그린스틱 프랙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뼈를 따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틀구멍 알베올라 포라미나. 알베올라 포라미나는 그냥 알베올라 포라미나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라미나라고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뒤쪽 면에 있는 관자 아래면의 대략 중앙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두세 개가 있고, 이 부분은 동일한 이름의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이름의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아테리 앤드 베인이 지나다니는 곳이 되겠죠.
네, 그다음 맥실라리 튜버러시티는 셋째 큰 어금니 뒤쪽에 있는 융기된 부분을 이 융기의 위쪽 면에는 거친 면이 있고 거친 면에는 팔레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이제 그 부위를 그려보면 대략 이 부위가 되는데 이 부위는 중요한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본 그래프트를 할 때의 도넛 사이트가 되는데 도넛 사이트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어찌 보면은 중요한 구조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취하기가 쉬워야 되고 몰비드티라고 해가지고 몰비드티가 적게 남아야 되겠죠. 거기가 없어져도 별 문제가 없도록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흔히 잘 사용되는, 오히려 이제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자이고마틱 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스크레이퍼 같은 걸로 좀 긁어내야 되는 반면 여기는 본 론저 같은 걸로 쉽게 뜯어낼 수 있어서 때때로 이제 맥실라리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때 오토 그래프트를 약간 첨가하는 때 쓰기도 하는데 골질이라고 하는 본 퀄리티 자체는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턱뼈의 눈확면으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눈확면은 매끈하고 삼각형의 평평한 면으로서 눈확의 바닥 부분을 이룬다 이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실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면이 되겠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면이고, 네, 그 다음에 그 구조물로서는 눈물 페임, 눈학면의 안쪽 모서리에 있는 페임이면 안쪽 모서리니까 오히려 그림상으로는 이쪽에서 잘 보이는데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골절은 레크리말 나치라고 해서 레크리말 그루브와 더불어서 뼈코 눈물관 보니 네조 레크리말 크넬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죠. 이 눈물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렸을 때 콧물도 나오게 되는 그런 곳이 되겠지요. 그다음 눈확 아래 고랑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와서 여기 있는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으로 나오게 되는 곳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인프라 오비탈 너브 아테리엔 베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서 아래쪽으로, 이거 너무 중간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래쪽으로 관을 내는데, 그리고 앞쪽으로도 관을 이렇게 내죠. 그래서 중간 쪽으로 내는 것은 미들이 되겠고요. 앞쪽으로 내는 것은 엔티리어가 됩니다. 이것이 상악의 상악 치아들에게 신경을 보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렘이나 여기 있었던 거 뭐 까만색으로 써보면 포스테리어 수피리어는 안 써도 되고 뒤에 알베올라 포레미나라고 부르는 V에서 들어오는 후상 치조신경들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당연히 전상 치조신경에 해당되는 안티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아테리엔 베인, 여기는 이제 미들 나오겠죠. 사실 이 미들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를 합쳐서 상악 전치, 상악 소구치, 상악 구치에다가 이렇게 혈관과 신경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크넬은 눈확 아래관의 앞쪽에서 나오는 관으로서 앞위 이틀 신경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며 앞니, 송곳니에 해당되는 입술 쪽 잇몸, 앞니, 송곳니와 해당 부위의 입술 쪽 잇몸 레이비알 진지바에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위이틀관은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로서 눈확 아래관의 뒤쪽에서 나오는 관으로서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고 위턱 작은 어금니 프리몰라에 해당되는 볼 쪽 잇몸 버컬 진지바에 분포한다. 둘 다 이제 버컬 진지바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있는 펠라탈 진지바 쪽에 분포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다른 신경이죠.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아터리라든가 그 외 앞쪽 부분은 또 이제 네조 팔라타인 너브 쪽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위턱뼈 몸통의 코면 레이저 서피스 또는 안쪽 면인데요. 안쪽 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먼저 맥실라리 하이에이터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내면 중에서 보니 네이잘 캐비티의 바깥벽을 형성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턱뼈 구멍은 지금
네, 예, 여기 요거인데 이 그림은 사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예, 이 그림에서 있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림에서 볼 때 얼핏 잘못 보면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깥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핑크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없애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맥실라리 하이에이트스는 지금 방금 제가 그린 빨간색으로 그 보더가 디마케이션 되는 곳인데, 위턱굴 구멍은 코면의 중앙에 있는 불규칙한 큰 구멍이고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입구입니다. 이 입구는 에스모이드 본의 갈고리 돌기, 웅시네이트 프로세스와 팔라타인 본의 펄펜디큘러 플레이트 그 인피리어 네이잘 컨카, 인피리어 네이저 컨카와 위턱의 인피리어 네이저 컨카의 맥실라리 프로세스와 결합되면서 부분적으로 막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그림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에스모이드 본의 웅시네이트 프로세스, 표시가 좀 잘 안 되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꾼 이 부분, 그 다음에 네, 그 인피리어 네이잘 컨카의 맥실라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 파란색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팔레타인 본의 펄펜디큘러 플레이트 연두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로 부분적으로 막혀서 실제 이제 오프닝이 잘 이제 그 애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오프닝을 이렇게 위에 이제 그 뭐 동그랗고 이렇게 밑에 반달 모양의 세마이 루나이 하이테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체 내에서는 저 부분에 구멍이라는 것이 소프트 티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는 안 막혀 있지만 생체 내에서는 약간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크리말 그루브. 레크리말 그루브는 눈물 고랑은 위턱뼈 구멍의 앞 위쪽에 있는 깊은 고랑이고 내조 레크리말 커넬이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네, 여기 이제 레크리말 그루브, 레크리말 서커스는 그리자면 네,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지요. 핑크색으로 지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니 레조 레크리말 커넬은 위턱뼈의 눈물 고랑인 눈물뼈 레크리말 본의 코뼈 레크리말 본 및 인피리어 네이저 콩카의 눈물 고랑과 합쳐져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코 눈물 뼈관 속에서는 코 눈물관이 있고, 이 관은 코 눈물관 구멍 오프닝 오브 네조 레크리말 덕트를 통해서 인피리어 네이절 미아이티스, 인피리어 네이절 미아이티스를 그려보면 색깔이 별로 없어서 파란색으로 제가 그리면 이 부분이 인피리어 네이절 미아이티스인데,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 아래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개구가 되는 것이죠. 눈물관은 이제 그 뼈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연골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입천장 고랑 그레이터 팔라타인 그루브는 위턱뼈 몸통의 코면 뒷모서리 대략 중앙에서 시작해서 비스듬히 앞 아래쪽으로 달리는 고랑이고, 이 고랑은 팔라타인 본의 펄펜디큘러 플레이트하고 결합해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커넬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너브 아테리언 베인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때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겠지요. 그 다음에 콘카 크레스트라고 해서 코 선반 능선은 눈물 고랑의 앞쪽에서 이마돌기 프론탈 프로세스 아래쪽에 있는 비스듬한 능선이며 코 선반뼈 하비갑계가 부착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콘칼 크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여기에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에스모이드 본이 붙는 에스모이달 크레스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113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위턱뼈의 돌기 4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 2-73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 저희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대략 한 이 정도에서 잘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신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안화가 있습니다. 5비트가 있고 5비트의 앞면에서 봤을 때 측벽을 이루는 쪽에 보면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가 있죠.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네이절 본이 있게 돼 있죠. 뭐 양쪽에 똑같이 있게 될 테니까 이렇게 있을 테이고, 그 다음에
오비트의 바닥을 이루는 맥실라의 오비탈 서피스가 있을 텐데, 오비탈 서피스의 아래쪽에는 바로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사실은 있는 곳이죠.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있는 곳이라서 맥실라리 사이너스를 프론탈 서피스의 프론탈 플레인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사이너스의 이 부분은 하이에이터스가 되겠죠. 하이에이터스, 맥실라리 하이에이터스가 되겠고,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은 당연히 네이잘 캐버티 가 될 겁니다. 네이절 캐버티가 될 거고, 그 다음 맥실라 사이너스 옆쪽에서 이렇게 붙어서 안와를 같이 이루는 뼈가 있죠. 안와를 같이 이루는 뼈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맥실라의 자이고마틱 프로세스가 되고, 같이 이루는 뼈인 자이고마틱 본하고 만나서 안와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자이고마틱 본과 만나는 쪽에 프로세스 두 번째, 첫 번째 프론탈 프로세스, 두 번째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그리고 네이절 캐비티의 바닥을 이루는 프로세스가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옆에 그림 때문에 좀 찌그러진 그림인데, 이건 뭐 양쪽 다 사실은 맞는 건데, 이건 뭐예요? 팔라타인 프로세스 세 번째가 되겠죠. 양쪽 팔라타인 프로세스가 만나게 되고, 뭐 둘 다 팔라타인 프로세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아가 박혀 있는, 여긴 치아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치아가 박혀 있는 이 프로세스가 있죠. 이 프로세스가 네 번째 알베올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론탈 프로세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프론탈 프로세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팔라타인 프로세스, 알베올라 프로세스, 이렇게 4개의 프로세스가 있게 되겠고요.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 이제 팔라타인 프로세스가 만나 있는데 보면 네이절 크레스트라고 해서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겠죠. 그죠? 1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프론탈 프로세스. 프론탈 프로세스는 앞 위쪽으로 뻗은 돌기로서 프론탈 본과 관절한다. 근데 이 위에서, 여기 위에서는 프론탈 본과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면 이제 프론탈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위에는 당연히 맞은편 상대방 관절하는 뼈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니까 프론탈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프론탈 본과 관절하고 네이잘 본과 레크리말 본 사이에 있으며 안와의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보시면 네이잘 본과 레크리말 본의 사이에 프론탈 프로세스가 위치하고 있죠. 이마돌기의 바깥면은 매끈하고 앞 눈물 능선 안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에 의해서 앞쪽과 뒤쪽으로 나눠지며, 이 능선의 뒤쪽에 있는 합류 부위를 레크리말 그루브라고 하고, 눈물뼈의 레크리말 그루브, 똑같은 레크리말 그루브인데 레크리말 그루브 오브 맥실라 그리고 레크리말 그루브 오브 레크리말 본이 합쳐져서 눈물 주머니, 뭐 파사 폴 레크리말 색,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파사 폴 레크리말 색이 되겠고요.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 프론탈 프로세스 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안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 이 뒤쪽에 있는 것이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요? 파란색 레크리말 본에 있는 이 부분이 파스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가 되겠죠. 이 크레스트 뭐 써보겠습니다. 파스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 이거는 레크리말 본에 있는 것이고, 엔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는 맥실라에 있는 것이죠. 요거는 맨디블이 아니라 레크리말 본.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파사 폴 레크리말 색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기술에서 안테리어 레크리말 크레스트로 인해서 프론탈 프로세스가 앞뒤로 나눠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마돌기 안쪽 면은 눈화학의 안와의 안쪽 벽 일부를 구성하고 위와 아래에 두 개의 능선이 있는데, 위의 능선을 에스모이달
크레스트라고 하고 아래의 능선을 컨칼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집 능선에서 에스모이델 크레스트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콘칼 크레스트라고 있죠. 아래쪽에 있는데 위에 있는 그 에스모이델 크레스트는 미들 네이잘 콘카, 미들 네이잘 콘카가 붙는 곳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가 붙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는 자체가 인디비주얼 본이라는 거고요. 미들 네이잘 콘카는 뭐예요? 미들 네이잘 콘카 자체는 에스모이드 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모이드 구조물이라는 거죠. 에스모이드 본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 두 번째, 광대돌기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그 광대돌기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모양의 돌기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이 부분 자체가 돌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대뼈와 관절하며 자이고마틱 본과 관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대돌기에서 첫 번째 큰 어금니 퍼스트 몰라,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한다면 맥실라리 퍼스트 몰라가 되겠고요. 이 부위로 내려가는 능선을 광대 아래 능선이라고 해서 인프라 자이고마틱 크레스트라고 하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부분 더 스페시픽하게 좀 작은 선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고, 이것을 인프라 자이고마틱 크레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크레스트라고 하고, 이 능선이 바디온 맥실라의 페이셜 서피스와 인프라 템포럴 서피스를 나누는 이 앞쪽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셜 서피스이고요. 혹은 엔티리어 서피스이죠. 그 다음 파스테리어 서피스이자 인프라 템포럴 서피스인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인프라 자이고마틱 크레스트라는 것이고, 그것이 제1대구치에 내려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구조물 중에 광대 위턱봉합 자이고마티코 템포랄이 아니고 맥실라리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광대 위턱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턱뼈의 광대돌기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붙는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이 자이고마티코, 책에 있는 거 틀렸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가 되겠지요. 이게 있고, 이것은 광대뼈의 위턱돌기 맥실라리 프로세스를 만나서 형성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광대뼈에 있는 프로세스를 3개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2개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광대뼈에는 맥실라리 프로세스로 보기도 하고, 이건 이제 맥실라 자체에 붙는 부위가 보시다시피 꽤 크기 때문에 그냥 바디 자체가 붙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광대 위턱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뼈와 위턱뼈가 서로 붙는 곳이 되겠죠. 한편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서피스라고 하는 것은 자이고마틱 아치 상에 있는 봉합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쓰면 틀린 거가 되겠죠. 광대 아래 능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프라 자이고마틱 크레스트, 지금 방금 그렸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포레스트 몰라로 내려가는 능선으로 위턱표의 몸통의 얼굴면과 관자 아래면을 나누는 것이 된다. 금방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이 부위에 이제 6, 7, 8번 혹은 그 소구치도 포함돼서 상실이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라고 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 혹은 뭐 오그멘테이션, 엘러베이션 여러 가지 쓰는데, 여기에 이제 레터럴, 임상적으로 레터럴 윈도우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윈도우를 따게 되는데요. 이 윈도우를 딸 때 그 얇은 라운드 버로 이렇게 따게 됩니다. 얇은 라운드 버로 따게 되는데, 이 인프라 자이고마틱 크레스트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뼈가 두껍고 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절삭해 낼 때 여기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별표 부분,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임상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줄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부터 뼈가 두꺼운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임상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틀돌기 알베올라 프로세스. 알베올라 프로세스는 치아 뿌리의 볼 쪽이나 혀 쪽을 싸고 있는 이제 그 뼈이고요. 이틀 부분의 일부분이다. 이틀 돌기에는 이틀 융기, 그리고 이틀 모서리가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베올라 파트 보겠습니다. 알베올라 파트는 위턱뼈의 이틀 부분은 위턱뼈 몸통 상악체의 아래 부분이고, 여기가 해당되겠죠. 여기 아래 부분이 해당되겠고, 알베올라 파트가 되겠고, 말발굽 모양의 이틀활 치조궁이 있고 8개 치아를 수용하는 치아확, 치조가 있다. 위턱뼈의 이틀 부분에는 이틀활, 치조궁, 치아확 또는 이틀, 치조, 확 사이 중격, 조간 중격, 그 다음에 뿌리 사이 중격, 근간 중격, 이틀 돌기, 알베올라 프로세스, 그리고 이틀 모서리, 치조연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셨을 때 알베올라 프로세스 자체는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이것을 위에서 보게 되면 책에 있는 2-74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아치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알베올라 아치, 치조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 치아가 박혀 있다라고 하면 그 치아가 박혀 있는 것은 덴탈 아치가 되겠죠. 한편 더 정확하게 한다면 어퍼 덴탈 아치 혹은 맥실라리 덴탈 아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치아를 뺀 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1, 2,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요. 1, 2, 3 이렇게 갈 텐데 4,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치아를 빼고 난 부분 자체를 덴탈 알베올라이, 이것을 덴탈 알베올루스입니다. 원래 단수는.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서 알베올라이가 되는 것들 전체를 가리킬 때는 덴탈 알베올라이가 돼서 치아확 혹은 이틀이 되는 것이고요. 확 사이 중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 알베올라 septum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릴 때 제가 핑크 연두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치아하고 치아가 서로 이렇게 겹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확사이 중격이라고 해서 인터 알베올라 septum 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 레디큘라 septum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아 형태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4번에 해당되는 상악 제1 소구치 같은 경우는 보통 루트가 2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있고, 상악 5번도 2개인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냥 놔두고, 지금 6번, 7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팔레이트의 팔라타 서피스의 큰 루트가 보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버칼 서피스의 루트가 2개가 있어서 MB하고 DB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써보면 MB, DB 그리고 P 이렇게 써서 루트가 3개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B하고 P 2개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septum에 해당되는 거니까 6번, 7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인터 레디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루트를 의미하는 단어의 형용사거든요. 레디큘라 septum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네, 115페이지에 있는 팔라타인 프로세스, 여러가지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고, 앞쪽에 저희가 보니 오럴 캐비티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팔라타인 프로세스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팔라타인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입천장 돌기는 두껍고 턱뼈 몸통 아래에서 수평의 판 모양인 뼈이며 단단 입천장 하드 팔레이트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나머지는 뭐가 형성하나요? 나머지는 팔라타인 본,
네, 그림에서 나와서 옥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뒷부분이 표시를 하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양쪽 팔라타인 프로세스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림에서는 이제 보통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인사이시브 수처까지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입천장 돌기는 입안과 코안의 경계를 이룹니다. 네, 입천장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잘 캐버티의 바닥이기도 한 것이죠. 네, 입천장 돌기는 보니 오랄 캐버티와 보니 네잘 캐버티의 경계를 이루고요. 좌우 입천장 돌기는 결합해서 뼈 입천장 보니 팔레이트의 앞쪽 4분의 3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천장 돌기의 아랫면은 거칠고 아래에 구조물들이 있다. 먼저 미디언 팔라타인 수처. 네, 미디언 팔라타인 수처 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언 팔라타인 수처는 이거 전체를 사실은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거 전체를 가리키기는 하는 건데, 지금 팔라타인 프로세스 사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즌탈 포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라이즌탈 플레이트로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사이에 있는 수처를 포함해서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는 이제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가 되겠죠.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 여기에 나와 있고요.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는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는 입천장 돌기의 뒷모서리와 그 다음에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즌탈 플레이트가 결합해서 이루는 봉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시브 포라미나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는 이것이죠. 뭐 사람 단위에 따라서 좀 클 수 있는데요. 이 앞니 구멍은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의 앞쪽에 있고, 인사이시브 커넬이 열리는 구멍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인사이시브 포라미나가 되는데, 이 부분을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이제 네조 팔라타인 너브하고, 두 번째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의 가지인 디센딩 septal 아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디센딩 septal 아터리라고 쓰셔야 맞는 거고, 더 자세하게 잘 쓴다고 하면 descending septal artery of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죠. 이것은 이제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가 맥실라리 아터리의 15개의 분지 중에서 맨 끝에 있는 터미널 서드 포션에서 나오는 중요한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인사이시브 포라미나를 통과하는 그 구조물을 쓰라라고 하면 인사이시브 아터리라든가 인사이시브 너브라고 쓰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쓰는 것이 좋겠죠. 인사이시브 커넬 자체는 스탠슨스 커넬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위에서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커넬 자체가 이제 옆에서 본다고 하면 치아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치아가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에 보면 팔레이트, 그 비강에서부터 이렇게 구강 사이에 있는 옆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봤을 때 그 아래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봤을 때 여기 자체가 포레이먼이고, 여기 자체가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이라고 하면, 여기는 사실은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파란색 부분은 인사이시브 커넬이 되는 거거든요. 뭐 통과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것을 이제 이것을 그 스탠슨스 커널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스탠슨스 덕트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스탠슨스 덕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하선의 덕트이잖아요. 이 스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요. 앞니관은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의 양쪽에 있고, 위쪽에 코안 네이잘 캐비티와 연결되며, 앞니관의 정중 부위는 때때로 앞쪽과 뒤쪽의 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스카프러스 캐널이라고 하고, 앞니관은 뼈 코안의 보니 네이잘 캐비티 바닥의 정중선 앞쪽에 있는 구멍으로 열리는 좌우 한 쌍의 관이고, 입안과 구강 사이를 연결하는 인사이시브 커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니 오목 인사이시브 파사. 인사이시브 파사는
인사이저의 뿌리를 덮고 있는 뼈 부위에 얕고 오목한 부분인데요. 이 인사이시브 파사는 사실은 이 아랫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이죠.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사이시브 파사는 사실 지워버리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 앞니 오목 말고 앞니 봉합 인사이시브 수처는 그림에서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림 인사이시브 수처가 되겠고요. 이 인사이시브 수처는 앞니 구멍, 인사이시브 포라멘 혹은 포라미나에서 송곳니 쪽으로 달리는 봉합으로 이 앞쪽 부분을 보통 프리맥실라라고 부르는데 거기 사이에 있는 인사이절 본 혹은 프리맥실라라고 부르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레이트 프라퍼라고 할까요? 뭐 그 메이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로 구분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 팔라타인 스파인하고 팔라타인 그루브가 있는데 이것은 양쪽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약간의 능선과 그 사이에 고랑이고요. 이 고랑을 통해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터리하고 너브 등이 주행을 하죠. 그다음 네이젤 크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젤 크레스트는 위턱뼈의 입천장 돌기와 입천장 뼈 수평판, 정중 모서리 위쪽의 솟은 부분으로서 보습뼈와 관절하는 곳인데 이 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라타인 프로세스 자체를 디스크립션 할 때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위에서 제가 그 인사이시브 파사가 이 면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인사이시브 파사 자체가 굳이 따지면 인사이시브 파사 자체가 이제 알베올라 그 프로세스 위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라타인 프로세스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조금 과한 설명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네이잘 크레스트는 확실히 팔라타인 본을 이제 위에서 본다고 하면 비강 쪽에서 본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네이잘 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 2-77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수처 부분이 이렇게 쭉 가면서 세로로 가면서 이렇게 정중 모서리 위쪽에 솟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그 네이잘 크레스트로 보시면 118페이지 맥실라리 사이너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턱굴은 되게 못불 모양이고 코 격굴 페러네이절 사이너스 중에서 제일 크며 위턱뼈 몸통 마디움 맥실라 속에 있는 공간이다.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스컬이 있으면 스컬의 양쪽에 이렇게 안와가 있고 가운데에 네이절 본이 있고 엔티리어 네이절 어퍼처가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겼을 때 사람의 얼굴을 대충 이렇게 잘라서 본 곰습인 코로날 플레인이죠. 코로날 플레인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양쪽에 네이절 캐버티 양쪽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죠?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이 2-78 정도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좀 더 그 정확하게 그리자고 하면 거기 있는 2-79에 나와 있는 코로날 플레인 자체에서 보았을 때 위에 그 네이절 캐버티 내에 있는 네이절 미에이트스 비도까지 다 합쳐서 그린 그림이 돼서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제 요 못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면이 다각형이고 그 다음에 옆면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한쪽에 뿔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뿔이나 사각뿔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이 삼각동을 설명할 때에는 삼각뿔의 형태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천장이 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있고 바깥쪽을 보고 있는 면이 있고 안테리어 서피스가 있고 미디얼 서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대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런 형태가 돼서 이쪽 바깥쪽 여기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요 부분 혹은 요 부분을 여기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빨간 면으로 표시한 게 안테리어 월, 그 다음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포스테리어 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미디얼 월, 그리고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요 면이 루프, 천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위에 이제 1번에 있는 디스크립션 중에서 페로네아지얼 사이너스가 4개가 있는데 복습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다시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먼저 맥실라리 사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프론탈 사이너스. 사실 여기에도 보이네요. 프론탈 사이너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페노이델 사이너스, 네 번째 에스모이달. 스페노이델 사이너스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가 스페노이델 사이너스가 보입니다. 에스모이달, 에어 셀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턱골의 안쪽 면은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고 점막에서 점액을 만들어 코 비강안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모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안쪽 점막 이제 위턱골 안쪽에 이제 슈나이드리엔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사이너스 아구멘테이션을 할 때 젖혀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위턱골은 코 안에서 중간 코길 미들 네이절 미에이투스, 거기 네이절 미에이투스로 되어 있는데 미드를 앞에 더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비도 중비도로 열린다. 그 다음에 위턱골의 기능은 머리 무게 감소, 공기의 습도 및 온도 조절, 소리의 공명, 분비물의 배출이다 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꼭 이런 기능을 위해서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위턱뼈가 통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머리 무게가 좀 더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사람을 지금 이 플레인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눈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위턱뼈의 모양이 지금 그림 2-80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2-80에 있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사람이 있을 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린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맥실라가 중간에 잘려서 지금 이쪽에 붙는 부분 이게 이제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입니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이고 앞쪽에 이렇게 맥실라가 있으면 요런 식으로 생겨 있고 그 다음 중간에는 이제 콧구멍 2개 이렇게 돼 있고 양쪽에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하고 뒤쪽에 그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즌탈 플레이트가 이렇게 양쪽에 붙겠지요. 이렇게 양쪽에 붙어서 이렇게 될 거고 요 속에 이렇게 잘랐을 때 사이너스의 맥실라의 사이너스의 공간이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맥실라의 팔라타인 프로세스, 이거는 팔라타인 본의 호리존탈 플레이트. 지금 제가 표시하는 빨간색은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를 위에서 본 것이고 여기 미디안 팔라타인 수처를 위에서 본 것이 되고요. 네이잘 크레스트가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이쪽 부위에 대략 네이잘 크레스트가 합쳐지는 부위가 되겠고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 119페이지로 넘어가서 위턱굴은 되게 못불 모양에서 위턱굴 바닥과 내벽, 안쪽 벽, 천장, 앞벽, 뒤벽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꼭지점이 여기에 역시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루프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각뿔이 여기 있을 때 아래쪽에 있으면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네, 119페이지 위턱굴의 바닥 플로우 맥실라리 사이너스 합니다. 위턱굴 바닥은 코 안에 그 네이절 캐버티 그 바닥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똑같은 색깔이 돼서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핑크색보다도 실제로는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옆면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위턱뼈의 바닥이라는 것이 네이절 캐버티는 대충 이쪽에 있는데 지금 위턱뼈의 바닥은 이렇게 더 밑에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첫째와 둘째 어금니 뿌리가 드물게 위턱굴 바닥으로 솟아 올라와 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보통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루트가 이제 대구치가 이렇게 있으면 위턱굴이 있을 때 위턱굴이 이렇게 요 애들 사이로 이렇게 더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누마티제이션이라고 해서 함기화라고 합니다. 네, 누마티제이션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치아가 있을 때는 이런데 이제 점점 증량을 할수록 이 위턱굴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 커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위턱굴 바닥에 이제 이렇게 그 치아의 루트 사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위턱굴이 이렇게 단순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보니 세프툼이 지금 그리는 것은 이렇게 그 프론탈 플레인 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그 레터럴하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는 이제 그 코로날 플레인의 방향으로 생겨 있는 세프툼이지만 이 세프툼이 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지금 위쪽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이런 식의 세프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세프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턱굴이 몇 개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세프툼이 보통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임상의 해부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첫째 큰 어금니, 퍼스트 몰라, 둘째 큰 어금니의 치아 뿌리 끝은 위턱굴 바닥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이제 예전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 2-81 같이 나와 있는데 보면 2-81, 82에 보면은 이제 안테리어 마진과 포스테리어 마진의 위치가 대충 있는데요. 그 첫째 큰 어금니에서는 3-4mm 정도, 둘째 큰 어금니에서는 2 내지 3mm, 셋째 큰 어금니부터는 4 내지 6mm로 되어 있는데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또 증량에 따라서 어떤 나이에 조사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충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위턱굴의 바닥 플로우 맥실라리 사이너스라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이것을 삼각뿔로 해석했을 때는 바닥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다시 보시면 내벽이 안쪽 벽, 천장, 앞벽, 뒷벽으로 되어 있지 바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의 높이가 중요한데요. 그 그림이 120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제 치아들이 상실되고 나게 되면 이 위턱뼈의 바닥이라고 그 위턱굴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파노라마 상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제2 소구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얕게 남아 있어갖고 이 골폭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부분 위에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충분한 임플란트 길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그 하악에서는 하치조 신경이 제한 사항이 되는 것처럼 상악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여기에 있는 이제 위턱굴 바닥까지의 거리가 실제로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악에 비해서는 사실 상악은 좀 쉬운 것이 여기 있는 이제 맥실라리 사이너스 그래프트는 굉장히 이제 스탠다디제이션이 된 좀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졸업을 하시고 나서 그 개원을 하시게 되거나 혹은 환자를 보시게 될 때 자주 하셔야 되는 (120페이지입니다) 위턱굴의 안쪽 벽 미디얼 월
예, 그림 2-84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토꿀의 안쪽 벽, 예, 가장 복잡한 쪽이죠. 예, 안쪽 벽에는 크고 부정형, 여기서 말하는 부정형은 형태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정형에 위턱굴 구멍, 맥실라리 하이에이터스가 있으며 위턱굴 구멍은 위의 벌집뼈, 에스모이드 본의 갈고리 돌기, 웅시네이트 프로세스, 아래의 코 선반뼈,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의 위턱 돌기, 맥실라리 프로세스, 그리고 뒤에 입천장뼈, 팔라타인 본의 수직판, 호레이전탈 수직판이라기 때문에 이게 펄펜디큘러 플레이트인데 잘못 써진 것입니다. 펄펜디큘러 플레이트에 의해서 크기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앞과 뒤에 두 개의 오프닝 오브 맥실라리 사이너스가 형성되고 이 구멍들은 중간 콧길로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뼈에서의 상황입니다. 뼈에서의 상황. 네,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먼저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보았을 때 사람을 위에서 보면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앞쪽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코가 앞쪽에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관자 쪽에 다시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요. 여기 정도를 커팅해 가지고 이렇게 즉 그 안와의 일부하고 이렇게 커팅이 된 것입니다. 눈이 들어갔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좀 더 눈에 더 붙여서 이렇게 그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눈 근처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신 그림이고 안와는 빼고 지금 이렇게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레터럴 월이 잘라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웅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되겠죠. 웅시네이트 프로세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이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가 되겠습니다. 인피리어 네이절 콩카. 그리고 뒤쪽 벽은 팔라타인 본의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팔라타인 본의 펄펜디큘러 플레이트이죠. 팔라타인 본이라고만 써져 있는데요. 책에 틀려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펜디큘러 플레이트. 그래서 요걸로 막혀 있고 이때 그림에서 보실 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앞쪽과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그 네이잘 캐버티 내에서, 그러니까 미드라인에서 지금 이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파란색 별표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본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수피리어 네이저 콩카랑 미들 네이저 콩카, 인피리어 네이저 콩카,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인피리어 네이저 콩카는 다른 뼈이기 때문이고 지금 분홍색 혹은 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에스모이드 본이죠. 크리스탈 갈리까지는 에스모이드 본이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웅시네이트 프로세스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기보다는 이 중간 그림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앞과 뒤에 여기 하나, 그리고 뒤에 그 이쪽 편에 다시 이렇게 구멍이 생겨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오프닝이 되는 것이죠.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오프닝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맥실라리 하이에이터스가 이런 것들로 막혀 있어서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멍에 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세마이 루나 히아이투스 형태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들은 전부 보시게 되면 이 미들 네이저 콩카하고 인피리어 네이저 콩카 사이에 열리기 때문에 미들 네이잘 메이터스에 개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121페이지로 넘어가서 위턱굴의 천장은 얇은 뼈판이며 이 뼈판에 의해서 위에는 눈화 그리고 아래쪽에는 맥실라리 사이너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앞벽은 얼굴면에 해당되고 앞벽에는 위턱 앞니 맥실라리 인사이저와
위턱 송곳니의 치아 뿌리 루트 에이펙스로 가는 앞 위틀 이관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이 지나가고 이 관으로 디위 이틀 신경 및 디위 이틀 이때 디위 이틀이 아닙니다. 앞위 이틀 신경 및 혈관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벤 베슬이 지나간다라고 표시하면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벽은 관자 아랫면에 해당되고 뒷벽에는 위턱 어금니의 치아뿌리 루트 에이펙스로 가는 알베올라 카날 혹은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카날이 지나가고 이 관으로는 디위 이틀 신경 및 혈관이 지나간다. 4번에 있는 것은 잘못된 디스크립션입니다. 임상적 의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턱골은 감기에 걸리면 균에 의해서 쉽게 감염되고 위턱지하 맥실라리 티스 주위의 농양으로부터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뿌리에 있는 여기서부터 농양이 생겨서 여기 염증이 생기게 돼서 뭐 여기서 이제 캐비티가 생기고 먼저 캐리스 캐비티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그 루트 캐널까지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끝에 치근단에 농양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들이 퍼져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감기에 걸려서 그 상기도 감염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위턱골의 개구 부위는 위턱골 바닥보다 훨씬 높게 위치해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위턱골의 개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위턱골의 바닥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꽤 높은 것이죠. 그래서 높게 위치해서 위턱골 속에 만약 농이 있다고 할 때, 퍼스가 있다고 할 때 자연적으로 코 안으로 배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개구부를 만들어서 농이 배출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술식이 되겠는데요. 뭐 때때로는 엔도스코피 같은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콩카라든가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잘라내기도 하고 잘라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때에는 이렇게 농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어떤 그 액체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선모를 통해서 바깥으로 그 아스티움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그 하이에이터스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위턱골의 바닥은 위턱 첫째 및 둘째 큰어금니의 뿌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만일 해당 치아들이 감염이 되면 2차적으로 맥실라리 사이너사이티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턱 첫째 큰어금니 그리고 둘째 큰어금니의 경우를 발치하거나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위턱골 바닥의 구조가 때때로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피스툴라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인데 개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턱골의 그 신경 및 혈관 분포인데요. 위턱골에는 맥실라리 너브에 가진 앞, 중간, 위 이틀 신경, 안테리어, 미들 앤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나오죠. 이 너브들은 앞쪽에서 이미 다 다루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그 너브로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집의 너브 먼저 1번 너브는 안테리어, 미들 앤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이죠. 맥실라리 너브 얘들은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맥실라리 너브이죠. 맥실라리 너브는 뭐예요? 3차 신경의 두 번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혈관은 맥실러리 아터리 셋째 부분 가지인 디위 이틀 동맥,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임상 회복 시간에 외과 술식 즉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 할 때 레터럴 윈도우 오프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여기 부분을 까만색으로 표시해서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레터럴 윈도우 오프닝을 했을 때 때때로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테는 여기 알베올라 포라미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잖아요. 얘가 이 벽을 타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윈도우를 따냈을 때 안에서 출혈이 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바닥 일부에는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트리
아테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정맥의 경우에는 테리고이드 플렉서스로 유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는 나중에 이제 5장에서 혈관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 분지가 여기도 이제 15개 트라이뷰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5개로 외워야 될 것이 많은 것들인데요. 미리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미리 잠깐만 말씀만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이죠. 맥실라의 구조에서 구조물의 근육의 부착 및 수용하는 내용물들입니다. 먼저 인프라오비탈 마진. 인프라오비탈 마진에는 여기 어디신지 벌써 까먹으실 수 있었는데 맥실라를 이렇게 그렸을 때 프론탈 프로세스 있고요. 지금 인프라오비탈 마진 여기 부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사실 오비트 안쪽은 아니고 오비트 바깥쪽을 그래야 될 텐데 대략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프라오비탈 마진에는 붙는 것이 뭐예요? 레베이터 랩이 코에서 코 주변의 근육으로 알려져 있는 레베이터 랩이 수피리오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역시 움라우트가 아니고 I 두 개입니다. 두 번째 프론탈 프로세스. 프론탈 프로세스는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알라퀴나지 머슬인데, 이 머슬은 인체 내에서 이름이 제일 긴 머슬로서 역시 코 주변의 근육이고,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까지는 위의 근육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알라 이퀴 나지 라고 해서 위 입술 콧방울 올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3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눈확 아래 구멍. 이건 뭐 잘 아시죠? 인프라 오비탈 프레이먼. 여기는 동명의 인프라 오비탈 너브 아테리 앤 베인이 나오죠. 네 번째, 인사이시브 파사. 인사이시브 파사는 상악 절치 위에 있는 원폭한 부분이고요. 코 중경 내림근에 해당되는 디프레서 septi 나지 머슬하고, 그 위에 나왔었던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가 부착합니다. 다섯 번째, 캐나인 파사. 캐나인 파사에는 레베이터 앵귤리오리스입니다. 이건 앞에 한번 나왔었죠. 앵귤리 뒤에 오리스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알베올라 포레미나. 여기는 지나다니는 것이죠. 여기 기호를 약간 다르게 썼는데, 여기는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아테리 앤드 베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맥실라리 튜버러스티.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하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맥실라리 튜버러스티에는 그다지 별 중요한 구조물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본론저라든가 이런 걸로 뜯을 수 있는 깊이에는 그닥 중요한 구조물이 없다는 얘기고요. 더 깊은 곳으로 심부로 들어가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의 일부 부분 파이버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네이잘 나치. 네이잘 나치는 나잘리스 머슬의 알라 파트가 붙습니다. 아홉 번째,
예, 인프라 오비탈 그루브. 네, 이게 너무 낮게 나와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인프라 오비탈 동명의 너브 아테리 앤 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오비탈, 네,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이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프라 오비탈 커넬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세개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건 세 개가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11번째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 그리고 미들도 있죠. 이것이 12번째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커넬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동명의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아터리 앤 베인, 미들도 마찬가지죠. 미들 수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아터리 앤 베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중상치조신경 동맥 정맥이 지나가는 것이죠. 13번째, 예, 인사이시브 포라미나. 사실 인사이시브 포라미나는 이게 포라미나라고 부르기에는 좀 큰데, 여기에는 중요한 거 나온다고 했죠. 네조팔라타인 너브, 그리고 디센딩 septal artery. 네, 요거는 제가 특별히 별표를 하나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14번째, 예, 팔라타인 그루브. 뭐 이게 스파인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를 지나다니는 것은 네, 그레이터 팔라타인, 예, 너브 아테리엔 베인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터 팔라타인 그루브 15번째죠. 예, 이거는 이제 사실 같은 이름 테리고 팔라타인 그루브라는 것으로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턱뼈 몸통 바디온 맥실라 뒷면에 있는 고랑으로 맥실라리 너브의 가지인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의 입천장 가지가 지나다니는 곳이죠. 사실은 그레이터 팔라타인 이제 너브가 이제 너브로 내려오기 전에 이제 레서 팔라타인 너브하고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이것들이 지나다니는 것이라서 이제 테리고 팔라타인 너브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팔라타인 브랜치. 그 다음 에스모이달 크레스트, 16번째 에스모이달 크레스트. 요거의 바로 아래쪽에는 콘칼 크레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17번째 콘칼 크레스트. 위에 거에서는 미들 네이잘 콘카, 아래쪽에 거는 인피리어 네이잘 콘카. 네, 앞쪽에서 했던 것의 복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123페이지를 보시면은 해부학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위턱뼈 용어인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앞에서 다루었던 거라서 강의에 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맥실라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